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저는 통풍책을 집필하고 있는 통풍전도사, 통풍 환자였던 털보이사 김진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음식 관리를 아주 쉽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환자들이 지켜야 할 식습관이 너무 복잡하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 신경 쓰지 마시고 칼로리만 적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냥 고기나 해산물 이런 거 가리지 마시고 그냥 골고루 드시는데 퓨린도 외우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드시는데 조금만 드십시오. 그리고 칼로리만 신경 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식을 너무 하면요, 통풍 환자도 몸이 쇠약하게 돼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편식이 통풍 환자한테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쌈만 싸먹고 된장만 먹었는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통증이 계속 생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요산 섭취를 안 하는데 왜 요산은 요산대로 놓고 나는 통증이 왜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쌈만 싸먹었다는 분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풍에서 식사가 미치는 영향이 10% 미만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지. 90%는 그냥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그래서 먹는 게 10%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약 없이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음식 조절을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 요산 강화제, 요산을 낮추는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면 통증이 안 오게 하는 무슨 코리친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쓰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산 강화 치료, 요산을 낮추는 치료를 했을 때는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잘해도 수시로 통증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뭐 쌈만 싸드신 지 2달 됐다, 뭐 1달 됐다, 석 달 됐다 그러면 통증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조금 기다리시면서 계속 약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채소만 드신다는 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너무 채소만 먹다 보니까 속이 허해가지고 왠지 이게 기름기가 안 들어가니까 몸이 좀 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밥을 엄청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칼로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 요산이 확 올라갑니다. 고기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퓨린이 탄수화물에는 없지만 퓨린이 많은 고기보다 요산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런 원인 때문에 쌈만 먹어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도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요. 인스턴트 음식, 뭐 그런 라면이나 아니면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몸에 나쁘냐 좋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몸에 나쁘다 안 나쁘다 그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통풍만 생각한다면 뭐 패스트푸드든 인스턴트 음식이든 음식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칼로리가 좀 문제죠.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먹다 보면 칼로리를 조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저도 피자 아주 좋아하는데 피자를 먹으면 이게 한 조각만 먹고는 안 끝납니다. 라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는 진짜 애써서 한 개만 먹고 있지만 라면을 한 개 먹는다는 거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어요. 제가 라면 한 개 먹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랑 인스턴트 음식은 칼로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약과고 시럽을 이렇게 듬뿍 얹은 도너츠, 그리고 뭐 콜라, 사이다, 그리고 뭐 주스, 뭐 시럽을 확 넣은 커피, 이런 것들은
칼로리도 많지만 과당이 많아서요. 통풍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패스트푸드가 나쁘냐? 나쁘다고 지금 한 거냐?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많이 드셔서 문제가 됩니다. 통풍 환자를 위한 그 식단 계획을 좀 쉽게 짜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칼로리만 적게 드십시오. 퓨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쉽죠? 그 다음에 술을 조심하시고, 세 번째는 탄산음료, 뭐 사이다나 콜라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제로 콜라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제로 콜라 드시면 통풍에는 큰 관계가 없겠지만, 또 제로 콜라가 최근에 또 뭐에 안 좋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탄산음료 종류는 그냥 탄산수 아니면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자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이 고기보다 훨씬 안 좋다. 근데 여기는 또 칼로리에 걸리죠. 그러니까 칼로리를 조심해라.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기를 너무 안 드시면 쇠약해지기 때문에 고기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냉면 먹을 때 국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냉면 국물이 진짜 퓨린의 정수다. 그냥 퓨린 덩어리다 그냥. 그래서 이 냉면 국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면만 먹어라, 면은 많이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통풍 환자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냉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데 이 면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면을 곱빼기로 막 드시면 요산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실제로 과거에 냉면을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요, 이렇게 냉면 먹을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론 통풍 그 요산 치료도 안 할 때인데, 냉면 먹을 때마다 그냥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때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라면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라면 면과 국물. 라면 국물이 안 좋냐? 면이 안 좋냐? 야, 너 면은 먹더라도 국물은 끝까지 먹지 마. 라면 국물이 그렇게 안 좋대. 이런 말. 뭐 나트륨이 많대. 뭐 그런 말도 있고, 라면 국물에도 맛을 내는 거니까 퓨린이 많을 것이다. 통풍 환자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라면 한 개 다 드셔도 그냥 거기서 거기일 것 같습니다. 국물을 다 드시든 면을 다 드시든, 가급적이면 면을 좀 조금 드시면 좋죠. 근데 라면을 2개 먹는다, 이거는 좀 통풍 환자들은 이제부터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라면 먹을 때 밥 말아 먹는 것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통풍이 완전히 해결이 돼서 6개월 동안 내가 진짜 약을 정말 잘 먹고 간간이 아픈 것도 이겨내고 6개월 넘고 8개월쯤 됐는데 3개월 동안 지금 통증이 한 번도 안 왔다, 약은 계속 먹고 있고, 그럼 그때부터는 좀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또 현미와 백미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것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현미는 살룬이 있으니까 살룬에는 세포가 있다. 살룬에는 세포가 있으니까 현미에는 퓨린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미에는 퓨린이 있고 백미에는 퓨린이 없으니까 그럼 백미를 먹으면 괜찮을 것이다. 아니, 나는 쌀밥에 김치 먹을 거야 해가지고 쌀밥에 김치 엄청 먹었죠. 엄청. 고기 안 먹고요. 제가 몇 달 동안 고기 안 먹고 그랬는데 요산 수치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공부해 보니까요, 이게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 많이 먹은 게 요산 수치를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백미나 현미나 그게 그거다. 그냥 밥 양을 조절해서 적당히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가리지 않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미, 현미가 왜 중요하냐? 통풍 환자 중에 이 당뇨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당뇨가 있는데, 통풍 환자가 당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현미를 드시고 싶어 해요. 당뇨는 당을 확 올리는 이 밀가루나 백미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냥 통풍 있으시고 당뇨 있으신 분도 현미 드셔도 되겠습니다. 약을 잘 드시고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밀가루에 관한 얘기인데요. 밀가루가 이게 통풍에 제가 볼 때는 제 1차 적입니다. 술은 통풍 환자들은 웬만하면 좀 안 드시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밀가루는 의사들이 잘못 얘기해서 좀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퓨린이 없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는 비만만 아니라면 마음껏 먹어도 되냐? 통풍인데. 안 됩니다. 통풍 환자 완치되기 전까지는 가끔도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완치, 그러니까 요산을 잘 이렇게 치료해서 6개월 넘어가서 한 1년 됐다. 그러면 가끔씩 피자 한 반판씩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냉면도 곱빼기 이렇게 먹어도 되고, 라면도 2개씩 3개씩 가끔은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내가 통증이 왔다 갔다 하고 간당간당하고 아직 그 통풍이 이게 치료한 지, 요산 강화 치료한 지 6개월이 안 됐다 그러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밀가루 조금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분도 있어요. 카레. 제가 카레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카레를 좋아하는데, 그럼 고기 카레 아니고 야채 카레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대답이 비슷합니다. 카레를 드시는 것까지는 좋고 고기 카레가 아니면 통풍에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카레만 드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카레 밥을 먹는다든지 카레랑 뭘 곁들여 드신다든지 카레에다가 뭘 이렇게 또 싸서 드신다든지 그러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레를 드실 때 탄수화물이랑 이렇게 같이 드셔가지고 칼로리가 올라갔다. 이건 통풍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카레를 드셨는데, 뭐 고기 카레를 드셨는데 밥을 조금 드시고 칼로리 조절을 잘했다. 이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카레가 통풍 치료 중에 아직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먹고 싶다. 그럼 밥을 조금만 해서 조금 드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외식할 때 문제, 또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식할 때는 뭐 만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퓨린이 적게 들어있다고 뭐 그런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퓨린과 관련해서 흘러가다 보면 외식을 어떤 걸 하시냐면요, 칼국수, 냉면, 그리고 이런 주로 탄수화물 종류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자고 탄수화물로 왔는데 이 탄수화물이 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보다 요산을 더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외식할 때는 이게 사실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외식을 하는 요령은요, 완전히 통풍이 해결되고 내가 몇 달 동안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그러면 외식을 할 때 적정량을 드시는 게 요령입니다. 과식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통풍이 완전히 치료되면 가끔씩 과식하셔도 됩니다. 가끔씩 하셔야죠. 과식은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식단 구성에 너무 이렇게 골머리 썩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통풍이 진짜 심했을 때 정말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나는 식단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식단을 짜야 되나? 맨날 뭐 김치에다가 밥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짜야 되나? 뭐 시금치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시금치가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버섯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버섯이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계란은 뭐 노른자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뭐가 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나뉩니다. 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고, 재밌는 것은 참고 문헌을 제가 이번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을 이만큼 읽고
참고 문헌을 계속 찾았는데요. 어떤 음식이 퓨린이 높고 낮고가 이게 정반대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단을 이걸 퓨린만 가지고 짜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퓨린이 높고 낮고가 뭐 그렇게 식단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요.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콩은 좀 괜찮나 해가지고 콩을 좀 먹어보고 그랬는데 콩도 또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좋다는 얘기가 있고 콩나물이 안 좋다, 뭐 콩나물이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종류를 하시게 되면요, 이게 한두 끝도 없고요. 약이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약에 의지를 하시고 약으로 치료를 하시고 음식은 적당하게 칼로리를 조심해서 양을 맞춰서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통풍 환자가 그러면 난 통풍이 굉장히 지금 현재 심한데 뭘 먹어도 되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적정량 드셔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통풍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칼로리가 높냐 낮냐? 단백질은 명백히 말하면 이 퓨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를 다 제외한 단백질만 딱 정제했다고 치면요. 그런데 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은 퓨린이 많아서 요산이 높다, 뭐 높이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단백질도 그냥 적절히 드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드실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히 드시면 단백질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슨 급성 통풍, 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나? 많이 드시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드시는 거, 폭식. 물론 완치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하셔도 됩니다. 완치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폭식과 술을 조심하자. 음식이 뭐 퓨린이 높고 낮고 그런 문제 말씀드렸죠. 제가 빼곡히 기록해가지고 외우려고 해봤는데 자료가 다 중구난방이라 이거 뭐 하시나 말합니다. 퓨린 높고 낮고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칼로리 조심해야 된다. 탄수화물이 진짜 복병이다. 고기를 피하려고 탄수화물로 갔다가 탄수화물 때문에 통풍 환자들이 폭망했다. 이 말을 오늘 드린 거고요. 적당히만 먹으면 퓨린이 많건 적건 통풍 치료나 통풍 완치, 통풍의 재발 방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뭘 하고 있냐면 통풍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 썼습니다. 지금 교정 중에 있어요. 드림널스 관계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한 명이라도 통풍 환자가 큰 장애를 겪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날짜를 좀 앞당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통풍 환자분들은 병원에 달려가서 하루라도 빨리 요산을 낮추는 본격적인 통풍 완치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풍 전도사 털보의사였습니다.